학종이 두 개인 거는요, 우선 첫 번째로 추가 전형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학종이 두 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추가 전형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 추가 전형 요소가 보통은 면접이죠. 그쵸? 그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보통 나누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 1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또 있겠죠. 그쵸? 예,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전형, 다른 것도 있는데 우선 예를 잠깐 들어보면, 요런, 720p 이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잘 보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세종창의 인재 전형의 면접형, 세종창의 인재 전형의 서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면접형과 서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세종창의 인재니까 세종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평가 요소를 보면 추가 평가 요소로 면접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면접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것과 면접 없이 서류 100%로 되는 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이벤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굉장히 속상해 갖고 이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속상해서 죄송한 마음인데 그 죄송한 마음은 죄송한 마음이고 그쵸?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면접의 영향이 큰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자, 면접의 영향이 큰가? 제가 언젠가 한번 면접의 그 영향이 어떻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면접의 영향력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반드시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면접의 영향이 크냐라는 질문은 참 뭐라고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면접이 몇 %라고 돼 있죠? 예. 제가 꼭 채팅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입으로 되뇌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입으로 되뇌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해버릇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면접이 30%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정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30%라는 거는 30% 대체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대학은 면접이 50%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면접이 20%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 정도의 순위가 바뀐다.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는 애들이 그 비율 정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게 면접의 영향이 크다 안 크다의 첫 번째 답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답이. 그러니까 다시 면접이 30%다라고 하면 전체 순위 중에서 그러니까 1차 순위, 1단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단계 순위 중에서 순위가 바뀌는 아이들이 30% 정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0명을 뽑는 모집단위가 있어요. 그럼 10명을 뽑는 모집단위 여기 위에 3배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배수라고 돼 있으니까 10명 중에 3배수니까 30명을 1단계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위부터 30위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1위부터 30위 중에서 이 등수가 바뀌는 비율이 30%. 그러니까 9명 정도가 이 비율이 바뀐다. 반드시는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2위였던 애가 8위가 됐다. 그럼 걔는 바뀐 애이긴 순위가 바뀐 아이긴 하죠. 하지만 2위여도 합격이고 8위여도 합격이죠. 그러니까 그 9명이 불합격됐던 9명이 합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순위가 그렇게 바뀐다. 그 영향력이 맞냐 적냐는 들으시는 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되셨으면 이벤이라고 하시든지 1이라고 하시든지 한 번씩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1이라고 하시든지 이벤이라고 해주시든지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면접의 범위가 좀 큰 건데,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좀 적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핵심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1단계의 점수차보다 면접의 점수차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단계가 이만큼 아이들이 만약에 10명 뽑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10명 뽑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럼 10대 1이죠. 근데 그 100명 중에 30명이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단계 합격을. 그럼 이 1등부터 100등까지의 차하고 1등부터 30등까지의 차를 비교하면 뭐가 더 적습니까? 점수차가.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의 점수차가 있을 거고 그 1등부터 100등까지의 점수차에서 다시 1등부터 30등까지 점수차를 비교를 해보면 1등과 100등의 점수차는 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1등과 30등의 점수차는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되시죠? 근데 면접은 빵점부터 만점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면접의 점수차의 크기가 1단계 서류심사의 점수차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비율이 몇 %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면접의 점수차가 1단계의 점수차보다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면접의 영향력이 좀 더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이렇게 딱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잡동사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막 뭐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들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의미 있게 들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좀 뭐지? 난 저거 별로 필요 없는데 이러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거 들어두시면 좋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를 이제 잘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말을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딱 전달을 드렸는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면접의 점수차가 서류심사의 점수차보다는 더 크게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면접의 반영 비율이 얼마인가와 무관하게 면접이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추가 전형 요소 의무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두 개의 학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집 단위의 차이가 있어요. 모집 단위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학교는 여기는 요렇게만 뽑고요. 학과 모집은 요렇게만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집 단위 자체가 다른 거죠. 아예. 그러니까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뽑지 않고 한쪽으로는 계열 모집만 뽑고 한쪽으로는 학과 모집만 뽑는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면접평가 서류형이 있는데 뭐 인문 서류형은 이 특정한 유형 전형은 인문 계열만 뽑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숙명여대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뽑아왔었고, 그래서 모집 단위의 차이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형이 각각 모집 단위의 차이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형의 차이가 있나? 라고 보면은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모두 학생부 100인 게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학과 모집에서는 일부 모집 단위에서 면접이 있긴 하지만 그게 사범대랑 의예만 있고 나머지 모집 단위는 없거든요. 이런 모집 단위가 다 면접이 없어요. 그러면 학생부 100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이것이 모집 단위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래서 내가 나는 도고동문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계열 모집은 쓸 수가 없고 학과 모집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대학은 이제 성대인데 성대 같은 경우 학부 모집을 하는 대표적인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과학 계열 안에 유학, 동양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과 같은 이런 여러 학문 단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학문 단위, 여러 학문 단위들은 인문과학 계열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문과학 계열로 모집을 하는 거죠. 인문과학 계열로 모집을 하는데 그 인문과학 계열로 모집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요 학과 요 학과들은 유독 뭘 한다.
이 전공 예약이라 그래가지고 그 예약 그 특정한 학과를 중심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학부, 인문과학 계열 안에 있는 이 다양한 학부는 전부 다 이제 학부 과학 인문과학 계열로 뽑아서 학부로 뽑는 계열 모집을 통해서 뽑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유학, 국어국문학과, 프랑스어 문학과, 도고동 문학과, 러시아어 문학과 얘네는 전공 예약을 통해서만 모집을 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여기 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만 전공 예약을 모집하고요. 나머지는 학부로만 합니다. 그러면 이 전공 예약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전공 예약의 그러니까 학과 모집 중에서 이걸로 합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과를 선택할 수가 없고 그 학과를 계속 다녀야 되고, 인문과학 계열로 들어간 친구들은 나중에 이거를 이 학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집 단위의 차이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 평가 요소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전형이 핵심 평가 요소가 서로 달라서 그 핵심 평가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인 거죠. 두 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평가 요소가 차이 난다는 건 뭐냐? 아까 세종창의인재랑 세종창의인재 면접형이랑 세종창의인재 서류형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이 두 개의 전형의 차이, 이 두 개 전형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두 개 전형의 차이가 보이시는지. 이런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이거 저거 있어요. 저 봤어요. 뭐 이렇게 딱 발견하는 재미. 그러니까 보시면 창의 융합 역량이랑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20%, 20%, 20%, 10%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이 부분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즉 면접형은 진로 역량을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좀 더 본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형이 면접형과 서류형이 각각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달라서 핵심 평가 요소가 다른 거예요. 핵심 평가 요소가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350명, 이걸 146명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이 350명 뽑는 면접형은 진로 역량을 좀 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학업 역량을 좀 더 많이 보는 서류형은 146명을 뽑습니다. 그럼 세종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세종대는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많이 뽑는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덜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중시되기 때문에 굳이 면접을 보지 않아도 괜찮을 거다. 하지만 면접형 같이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학생부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진로 역량이라 할지라도 면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면접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학교를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는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서 나타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에 유리한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그래서 핵심 평가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나? 그럼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세종대는 창의인재라는 말을 쓰는 건 똑같은데 면접형 서류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이 이 계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45, 25. 그 다음에 여기는 학업 역량이 25, 45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얘네 둘이가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게 서류형이니까 동일한 학과를 모집한다면 이 두 개의 전형이 면접형과 서류형이 뽑는 인원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떤 학과는 뽑기도 하고 어떤 학과는 뽑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를 모집하는 학과가 있다면, 만약에 이 모형대로 세종대가 뽑았다면, 이 모형대로 세종대가 뽑았다면, 세종대가 발표하는 결과는, 어디가 더 내신이 좋아야 할까요? 종합전형이지만 이제 내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전형에 내신이 나올 때, 어느 전형이, 면접형과 서류형 중에서 어디가 더, 내신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될까요? 네, 경건한 마음님께서 서류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세종대가 이런 관점으로 뽑고 있나?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세종대가 이런 관점으로 뽑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경상도 사람 또 발음 안 돼갖고 확인이라 그랬다. 확인이 아니고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가를 보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굉장히 전문가 같이 된 거잖아요. 전문가처럼. 그러니까, 전형을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여기는, 학업 역량을 많이 받고, 여기는 학업 역량을 덜 받다? 그러면 학업 역량을 많이 본 저쪽이, 과연 내신이 높은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 확인에 꽂히지 말고 지금 말하는 거에 꽂혀야 돼요.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가의 입결 발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입결 발표를 딱 봤는데, 서류형이 더 낮아. 더 낮아. 그러면, 이거, 뭐지? 얘는 어떻게 뽑는 거지? 얘는 학종은 이상하게 뽑는구나. 그럼 얘는 그냥 학종은 내신인가 보다. 무조건 내신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뽑았다. 그러면, 얘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궁극적인 취지에 되게 잘 맞게 뽑고 있는 거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서를 쓸 때 그런 방식으로 원서를 써야 되겠구나. 그럼 재작년에도 그랬나? 이렇게 보는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텐데 해보시면 재밌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가 거를 캡처를 했어요. 캡처한 저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어때요? 두 개의 내신이 서로 다른 걸 아실 수 있죠. 저 두 개의 내신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2.32, 2.48, 여기 2.03, 2.07 이런 식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2.32, 2.48, 2.03, 2.07 그러면 뭐가 서류형이겠습니까? 뭐가 서류형이겠어요? 위에 거는 면접형, 밑에 거는 서류형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학업 역량을 50%를 보고요. 여기는 진로 역량을 50% 봅니다. 그러면 이 탐구형 인재와 융합형 인재가 아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두 개가.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특히 이제 중앙대는 지금 기준이 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작년엔 기준이 5개였어요. 근데 올해는 기준이 3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 융합형 인재랑 탐구형 인재는 좀 변화가 많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핵심 평가 요소가 여기는 학업 역량, 여기는 진로 역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대도 작년 결과를 보려면 작년 모집 요강도 이런가? 라고 봐야 되겠죠. 뭔지 되셨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두 개 전형이 이렇게 다르면 두 개 전형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두 개 전형이 이렇게 다르면 올해도 그 작년의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할 건데 그 작년의 결과가 이런 형태인가? 라는 걸 보려면 작년 모집 요강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 모집 요강을 보면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맨 가운데 위에 있잖아요. 중대가 이제 자랑하는 펜타곤 모형인데 이 펜타곤 모형을 올해 이제 포기했죠. 평가 요소가 5개였는데 그 5개의 평가 요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3개의 평가 요소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통합 역량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두 개가 서로 달랐던 거죠. 그쵸? 이 두 개가 이 평가에서 나머지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은 다 똑같이 존재해요. 똑같이 존재하는데 여기 통합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여기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탐구 역량이 30%, 여기는 20% 이렇게 돼 있고, 여긴 전공 적합성이 30%가 돼 있는데, 여긴 통합력이 20%가 돼 있어서, 이 다빈치형 인재가 올해 이제 여기 앞에서 보신 융합형 인재인데, 그 다빈치형 인재는 좀 골고루 잘하는 애들, 다 20, 20, 20, 20, 20이니까 다 골고루 잘하는 애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학업 역량 20%고, 전공 적합성이랑 탐구 역량이 좀 더 높으니까, 이거는 조금 학업 역량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뭐가 좀 더 이렇게 중요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탐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좀 중요한 그런 친구들을 뽑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그러면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보통 이제 탐구형 인재가 다빈치형 인재보다 내신이 낮죠. 낮게 형성되는 이유가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올해는 이제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50%가 같고 학업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50%가 같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경향이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년도 결과를 봤더니 여기에 보면 공공인재라는 놈은 2.57, 3.31인데 탐구는 3.19, 3.5이고 경영은 2.39에 3.3인데 2.97에 3.2오고 그쵸? 그럼 여기는 경영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좀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50% 컷은 뒤로 갔지만 70% 컷은 앞단으로 더 나왔죠. 내는 시스템 같은 경우도 탐구가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생명 같은 경우도 탐구가 좀 더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빈치와 탐구는 있었으니까 2022학년도, 2021학년도도 다 같이 보면은 이게 탐구라는 것이 조금 내신 자체가 조금 낮아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둬서 이게 핵심 평가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전형이 운영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